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벌써 2024년 10번째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10월에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작업실을 따로 얻었습니다. 최대한 원래 느낌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사를 너무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10월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말은 즉슨 별로 책과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번 수상은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강 작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막연히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쉽사리 손이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전 국민이 다 같이 한강 작가 책을 읽는 분위기가 됐을 때 저도 한번 동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은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문학동네에서 한강 작가의 장편, 단편, 시, 산문 이렇게 4가지를 한 책에 묶어서 낸 한강 디 에센셜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장편으로 들어가 있는 소설이 히라버 시간이어서 뭔가 책 구성이 신선하기도 했고 한강 작가 책을 처음 읽는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맛보기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았어요. 그 책을 이북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북으로 샀을 때 10,000원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할인 쿠폰을 줘서 저는 7,000원 정도 결제를 했던 것 같네요. 단돈 10,000원에 장편소설 1편이랑 단편소설 2편 그리고 시 또 여러 편의 산문까지. 사실 책에 이런 말을 쓴다는 게 굉장히 옳지 않은 표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가성비가 쩌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강 작가 책을 처음 읽어보고 싶은 분이라면은 굉장히 다가가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북 리더기가 있지만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PC 많이 쓰시잖아요. 태블릿에 어플 깔아서 볼 수도 있고 사실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강 작가 책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배송이 늦다 이런 얘기도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북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결제하자마자 당장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히라버 시간이라는 장편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내용을 먼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는 가족들을 독일에 두고 10수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히라버를 가르친다. 원인 없이 말을 잃어버린 여자는 그가 가르치는 히라버 수업을 듣는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찰나를 그린 소설이다. 뭐랄까요? 이 소설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꿈과 현실을 뭔가 뒤집어 보는 듯한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내내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 자체의 문장들은 술술 읽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좀 힘겹게 문장들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몰입이 되고 약간 울고 싶은 기분이 드는 순간도 조금 있었고요. 뭔가 묘하게 주인공들한테 마음을 쓰다 보니 진짜 뭔가 꿈을 꾸고 깬 기분을 들게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남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친동생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전까지는 약간은 단호하게 느껴지던 그 작가의 문장들이 뭔가 흐물흐물하게 느껴지고 제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그 문장들이 스며드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동하는 순간은 근사한 표현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되게 마음이 끌리는 편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찾아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표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 주인공이 동생한테 애정 어린 편지를 쓰는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여기서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표현부터 저는 정말 마음을 열어둔 채로 이 소설을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문장도 나와요. 피로를 가까스로 얼굴 뒤쪽으로 밀어놓고 그가 말한다. 피로를 얼굴 뒤쪽으로 밀어놓고. 정말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자면 어둑한 방의 정적에 생채기를 내는 것은
아주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들 뿐이다. 정적의 생채기를 낸다는 표현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나면 작가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좋았던 표현들을 거쳐서 이 책을 전부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거는 뭔가 되게 제 마음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결코 가볍거나 막 발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뭔가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생각의 영역들을 이 소설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히라보 수업이라는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이 작가의 다른 소설을 조금 더 간격을 두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화하기가 마냥 쉬운 소설은 아니었어요. 이번 소설도 조금 더 여유롭게 읽어봤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은 한강 작가의 산문들을 모아놓은 챕터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작가가 아버지와의 기억을 말하는 아버지가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다라는 산문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전에 히라버 시간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동생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좋았다고 말했었는데 이 산문에서도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소설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의 문장들이 소설 다음에 이어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 같은 작가의 여러 형식의 글쓰기를 이어서 읽다 보니까 장편 소설을 읽을 때 그 완만한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보다가 단편 소설을 바로 이어서 읽으니까 또 그 단편만의 컴팩트한 그런 리듬감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소설을 읽다가 산문을 읽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단정해진 그런 문장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아무튼 엄청 좋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다른 책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이 책이 짱입니다, 이 책 사세요라고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재밌는 구성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10,000원입니다. 한강기 에센셜.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10월 초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혼자 다녀왔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영화 얘기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아직 편집을 안 해서 거기서 조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월말에 제가 봤던 2편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저는 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또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유명 작가인 잉그리드는 오래전 잡지사에서 함께 일했던 절친한 친구 마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간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시간 동안에 안부를 묻고 서로가 처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중요한 순간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무거운 주제를 던지는 영화이지만 화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랄까 관능적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내내 뭔가 뭔지 모를 곰곰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는데 전반적으로 영화에 깔려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종종 게임에 나오는 NPC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화면 전체가 문득문득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영화가 다 그 외국인 감독이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찍은 영화라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촬영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이게 그 나라 언어를 100% 이해하지 않고 영화를 찍는다는 게 굉장한 내공과 재능이 필요한 작업 같아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약간의 미묘한 부분들이 그 영화의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지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아쉬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11월 초에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블랙티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진행했었거든요. 당첨이 되어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영화를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무려 31년 만에 장편 영화를 찍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31년 만에 영화를 찍었는데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노년의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미겔은 한 TV 탐사 프로그램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는다. 22년 전 실종된 배우 훌리오 아레나스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것. 훌리오는 그의 절친이자 미완의 영화 작별의 눈빛의 주연 배우였다. 촬영 도중 호련히 사라진 배우에 대해 사고인가? 자살인가? 음모인가? 온갖 추측만이 무성한 가운데 미겔은 훌리오의 흔적을 찾으며 잊고 지내던 과거의 자신과 조우한다. 이 영화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그려내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빛을 되게 아름답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밝을 때 이쁘게 찍은 이런 빛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두울 때 인물들을 굉장히 근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방이나 영화관, 이런 공간에서 인물들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내더라고요. 유럽의 미술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상화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 어두운 화면 속에서 미묘하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서 사람의 얼굴을 담아낸다는 게 경이롭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표정이 나오는 장면들도 좋았고, 배우들의 얼굴의 실루엣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후반부의 장면들이 그려내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박하거나 엄청 참신하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화면들이어서 이 영화 후반부는 정말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영화 안에 영화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영화에 대한 감독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또 뉘앙스도 다르지만, 작년에 봤던 파벨만스의 약간 꾸깃꾸깃한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결국에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본을 쓰면서 생각이 든 건데, 올해 초에 봤던 추락의 해부 생각도 약간은 났어요.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화인데, 제가 추락의 해부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범인이 누군지 아득바득 찾아내는 게 영화 감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사라진 훌리오의 시간이 어땠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밝혀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3시간 정도 되거든요. 호흡도 굉장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눈이 똘망똘망할 때 보러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본 것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과 영화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에는 일단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를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또 상 받은 영화 놓칠 수 없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뭔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